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뭐 이 계엄 발동 이런 주장도 그렇지만은 윤석열, 곽종근 이 재판하는 그 증언 과정에서도 한동훈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등등 이제 불러서 관저로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계란말이도 해주고 뭐 한남동 고깃집에서 김치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다. 술도 소맥도 계속 뭐 여러 차례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술도 많이 먹고 그 날에 내가 어떻게 이 비상대권 얘기하고 뭐 계엄 얘기 했겠느냐, 술 먹는 자리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거기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사 과정에서 안 나왔던 그 얘기를 했어요. 한동훈 잡아서 총 쏴서라도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걸 들으면서 많은 분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뭐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윤석열이 그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어쨌든 12.3 이후에 보였던 그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했을 법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곽종근 사령관이 뭐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네요. 예. 일부러 그걸 얘기해서 한동훈 총 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. 그 얘기를 예. 소설로 써서 할 얘기는 아니죠 또. 예. 다 뭐 저 윤석열을 한동훈이 점차 닮아가는데 그래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화를 내는 목소리를 낸 거. 한동훈 예. 뭐 참담하다. 예. 뭐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. 그런 한동훈도 주장이었고.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던 거. 네. 보면 아직도 윤석열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한동훈보다는.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앉자마자 뭐 소맥 말아서 돌리는 술을 마시는 그 음주 습관도 다 이제 드러냈고 자신의 입으로 다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야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단 말이야. 뭐 출근도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알았지만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국정을 운영했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예. 없어요. 뭐 음주 정권이었다고. 음주 정권이었다. 예, 음주 정권이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고. 네. 아마 12.3 내라는 그 당시에는 아마 술을 마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뭐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결정했던 것을 그날 집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술을 마시면서 비상대권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싹 다 쓸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. 그 얘기를 군 수뇌부한테 얘기를 하면서 있었다. 예. 이건 알 수가 있었고 그게 또 술자리였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. 이 글쎄요. 결국은 그 12.3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했다는 그 발언을 보면 12.3 내란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꾸준히 준비가 되어 왔고 계획이 있었던 뭐 사건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. 네, 계획을 해두고 이제 군을 향해서 준비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 윤석열이 해왔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, 자, 뭐 윤석열이 직접 자기가 신문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신문하면서 자기가 다 얘기를 한 겁니다. 근데 그 과정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총 쏴서라도 한동훈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. 한동훈 말고 다른 정치인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뭐 야당 정치인 얘기를 했겠죠. 그 당시 야당 정치인.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대질 신문이라는 걸 하는 것인데 네. 곽종근 사령관은 답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거짓말해야 할 이유도 하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네.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박을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술 네.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식의 그러니까, 그런 예. 정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. 논거도 구체성도 없는 그런 뭐 어. 주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. 자,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은 충격적인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. 김건희 이 폰에서 옛날에 쓰던 그 폰에서 한 남성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밝혀졌다. 뭐 특검 조사 결과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 폰이 또 건진법사 이 법당에서 또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과거에 쓰던 폰에서 이 문자가 나왔고, 그리고 이 문자 내용이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 것 같아요. 어제 SBS 이제 보도를 보면은 특검의 판단한 바에 따르면은 이거 이 주식 거래 관련 관계,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관련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. 이렇게 특검팀이 파악하고 예.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거 충격적 아닙니까? 뭐 좀 상상하기는 상상하기 좀, 어려운 예.
그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조사가 네.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건진법사를 소개한 것도 이 남성이었다.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라면서 건진법사를 김건희에게 소개한 사람이 이 남성이다. 2013년에 예.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이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은 그 사안에 대해 그쯤에서 이 남성이 음주운전 걸렸어요. 음주운전에서 걸렸습니다. 그래서 그 경위를 물어보니까 가까운 지인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받았는데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걸 축하하기에 술을 마셨다.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과 지난해, 그러니까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김건희의 옆에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건진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 조작 관련돼서 알던 사람들 주고받았던 이 문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특검 수사가 이 문자를 토대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.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아닙니까, 의원님? 예. 그 내용에 예, 따라서는 주식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네. 또 뭐 사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음, 뭔가 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예, 예.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인사 문제도 아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예, 예. 생각이 드는 의심이 드는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정말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. 예. 어제 최은순 또 이제 김건희 이제 오빠 이렇게 와가지고 조사를 받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양평 의혹에 대해서만 이제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장되고 수사가 더 진척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중에 예. 뭔가 그냥 뭐 자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네. 범죄가 분명한 부분들을 그리고 김건희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이고 네. 예.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 연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아마 그 뭐 제기될 가능성이 그렇죠. 있을 것 같은데 네. 한번 상황을 좀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특검 수사 과정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.